싫어. 싫단 말이야. 수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오늘 추우니까 긴 바지 입어. 싫어. 반바지 입을 거야. 오늘 엄청 춥대. 이민호, 나 아침부터 왜 그래? 진짜 죽을래? 너희는 또 싸우니? 왜 그러는데? 엄마, 얘가 내 머리띠 가지고 장난쳐. 내가 언제 장난쳤어? 잠깐 만졌지. 누나 걸로 장난치지 말고 돌려줘.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좀 먹자. 아야 내놔. 좀 먹자고. 아야 쏟아진단 말이야. 네, 나도. 너네들 진짜 왜 그래? 선생님, 애들이 주일 거 가지고 장난쳐요. 혼내주세요. 친구 걸로 장난치지 말고 얼른 돌려줘. 줄라 그랬어요. 쌤은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얘들아, 그만하고 자리에 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본 영상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겪는 고충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겪는 고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에서 겪는 학부모님의 고충만큼이나 선생님의 고충이 크고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증가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선생님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권은 선생님이 학생과의 교육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교육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휘법입니다.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는 최근 4년간 평균 2,500여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로서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해폭행, 성범죄 관련 행위와 같이 심각한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보세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에이! 폭행 및 상해, 내가 이 학교를 때려 엎어버려야지. 고소당하고 신문에 나와야 그때 정신 차리겠어요? 협박, 모욕, 명예훼손, 당신이 그게 할 소리야! 에이! 손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내일 준비물 있는 거 까먹지 말고 꼭 챙겨오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내주세요. 우리의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평가 좀 좋게 써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미향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나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교장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수업은 당연하고요. 학생 상담이나 행정 업무까지 일이 아주 많습니다. 네. 글쎄요, 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의 일과를 저희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저의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 등교 지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준비한 수업 준비물들을 가지고 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쉬는 시간에는 교감 선생님께 결석 학생 보고를 하고 교무실에서 발생한 학급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학생 과제물 확인, 수업 자료 체크, 인터넷 연수 듣기, 학부모 예약 상담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 질서지도, 청결 및 자리 안내 등을 하다 보면 금방 다시 오후 수업 시간이 됩니다. 오후에는 좀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덧 종례 시간이 되죠.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 청소지도까지 한 후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직원 회의 등 협의를 하고 학부모와 전화상담, 수업 준비 등을 한 후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가 저의 일상입니다. 와, 저도 학부모지만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미처 몰랐어요. 참 바쁘시군요. 네, 특히 코로나19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업,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아침, 저녁, 점심으로 발열 체크, 자가 진단 확인, 출결 확인, 점심시간 관리까지 선생님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일상 중에서 갑자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을 했다. 당연히 뭐 심리적인 압박도 받으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교육활동 중 특히 수업 시간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면 선생님이 받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업 결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이 정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등 비교육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돌이켜보면 뭐 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까지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 좀 명심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2019년에 개정된 교원지휘법에서는 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훨씬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또 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까지 이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요. 학부모님께서 이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외에도 좀 신설된 내용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교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요. 필요시에는 관할청이 우선 부담을 하겠지만 이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주된 내용들을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한 분 한 분 저희가 받아봤고요. 이 자리 통해서 두 분께 좀 답을 바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학부모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하시겠는데요. 부모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의견을 전부 다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학교와 선생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께서 학교에 너무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시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또 질문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선생님께 먼저 미리 연락을 드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으신 후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학교의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학교를 불쑥 방문하시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도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퇴근 후에 선생님께 문자나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근 후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다음날 수업을 위해 준비하시거나 휴식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한 사안이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상담하기로 약속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날 업무 시간에 연락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본능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 험담을 한다거나 또는 바로 전화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잘 들어주시고 후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자초지종의 내용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명 아이의 시선에서 눈높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으니까 일단 객관적인 부분도 다 판단하신 후에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가정통신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알림이를 활용합니다. 학교 알림이를 활용하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학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건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거나 회의록을 통해 심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개 수업에 참여해 교육활동을 참관하며 학생의 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 총회 및 각종 부모 교육 참여하기, 학부모 상담조간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또 학생을 아끼고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고자 교육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서로 같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학생을 위한 또 하나의 학교이고 또 학교는 자녀를 위한 또 하나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또 선생님의 인권과 교육권이 같이 존중되는 학교, 이 학생과 선생님이 신뢰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분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서미양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나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도 인사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